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른 종목 반, 내린 종목 반, 조금은 더 오른 종목이 좀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재미도 없었다. 왜냐면 또 한쪽으로 좀 몰려 있었죠. 트럼프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북 경협주, 방산주,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주, 아스콘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조금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었고, 크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니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 되면요, 여러분들의 종목의 차례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늘 말씀을 드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줬고, S&P 500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란 뭐냐? 부러졌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왜냐면 급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라는 건 얘기가 심오해지지만 2024년도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는데, 이게 모든 전체 미국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7종목 모인 게 매그니피센트 7인데, 이 종목들 중에 특히나 엔비디아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냥 나스닥과 S&P 500을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일어난다,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밑으로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밑으로 부러지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아요. 그게 아마 올해 연말입니다. 11월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셨죠? 이날 목요일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시장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그냥 미국 시장 따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냐? 아니요, 못 올라가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금투세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부자들은 거의 다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 시장으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심지어 중국 시장까지로 좀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데, 다른 얘기로 빠지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부러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 미국 시장이 부러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위기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얘기하면 너무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좋지가 않아요. 1383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저는 살짝은 좀 떨어지고 있는 듯한 좀 흐름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 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고요. 다행인 거는 N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보시면 160엔을 제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지고 한 2주 있다가 얘네들이 아마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엔화를 풀던 달러를 풀던 미국 국채를 팔던 이런 식으로 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나쁜 흐름으로 끝나진 않았네요. 나쁘지 않고요. 코스피 이 정도면은 괜찮다, 오늘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 막판에 좀 빼긴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갭 상승으로 떴다가 밑으로 빼서 밑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후부터 올라가 줬는데요. 이게 아마 올라간 이유가 뭐냐, 요게 한 1시 반 정도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코스피처럼 코스피는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얘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얘 따라가지고 코스피가 같이 떨어지다가 결국에 1시 반, 요게 1시 반이에요. 1시 반부터 삼성전자 급등. 삼성전자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애기 아이폰 요거 S24를 많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호재 판매가 나온다라는 건 삼성전자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나쁠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LG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본체예요. SK하이닉스가 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가 더 크게 하죠. LG전자가 만드는 가전산업 삼성전자가 LG전자만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 일래야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한 500조 정도 시가총액을 기업을 통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더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응원을 계속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증시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 그래서 오늘 급등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코스닥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강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좋아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내일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끝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밑으로 떨궜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요게 한 11시 기점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1시 반 기점에서 얘도 좀 좋아졌어요. 1시 반, 2시 기점에서 다시 좀 좋아졌다. 근데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다? 코스닥에서 뭐가 많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코스닥은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사실 굉장히 좋고 코스닥은 일단 1차 목표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873포인트입니다. 예, 그냥 870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873입니다. 좀 저는 올라가면 873을 뚫으면 9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 줘야 돼요. 예, 저는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오늘 거래대금 뭐가 터졌냐? 삼성전자 뭐 당연히 1등으로 터졌고 하이닉스는 그에 반해서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예, 조정을 받는데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닉스도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윗자리를 계속 지켜주거든요. 이 23만원짜리를 지켜주면은 또 몰라요.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여기 딱 하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만원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두산에 대해서 정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레벨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올라간 만큼 다 떨어뜨려 놓네요. 뭐 이건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레벨업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주챔 방송을 챙겨보는 여러분들이나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게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알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11만원 12만원짜리 사셔가지고 그냥 기다리신 분들은 한참 좋았다가 내 단가 거의 오는 거 아니야 좋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10%나 빠지는 거 보면 이유도 모르고 막 미치는 거죠. 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얘는 또 올라갔습니다. 예, 급락이 나왔는데 얘는 또 올라갔고요. 두산박해 엄청나게 떨어졌죠. 제가 봤을 땐 두산박해 주주님들이 제일 손해예요. 이렇게 되면 제일 손해고 그 다음에 그냥 두산 지주사. 두산 지주사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두산 쪽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자회사 M&A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저는 이거는 좀 두산 측에 좀 싫은 소리 좀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습니다. 참고요. 그다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으니까 현대 로템,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이 올라갔는데 뭐 트럼프가 되는 거하고 우리나라 방산주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갑니다. 이런 거 따라붙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 보시면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한전기술 그 다음에 아마 얘도 좀 갔을 거예요. 우진, 그냥 우진도 좀 올라갔죠. 6%나 올라가는 우진 요런 종목들 17일 날 체코 원전 발표가 있는데 되건 안 되건 원전주는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만약에 원전주가 우진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17일 날 만약에 프랑스한테 그걸 뺏기면 밑으로 꺼져요. 밑으로 빠지면 얘 같은 경우는 8,500원짜리에서 더 사서 모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신기계는 어떻게 됐나요? 한신기계는 약간 안 좋았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원전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두산의 M&A 이슈 때문에 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간은 지금은 원전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인디에프, SG, 라파스, 다산네트워크, 일신석재까지 뭘까요?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 이런 거 따라 붙으면 될까 안 될까요? 트럼프 피격 사건이 나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북경협주가 선반영해버린 거예요.
아,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 시절일 때 김정은 전 위원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러가지고 삼자 회담하고 북한에서 막 그 뭐죠 그거? 뭐 경계선 군사 경계선도 같이 넘어보고 이러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방위산업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나오고 불이 붙었을 때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예, 얘가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일 뭐 트럼프가 또 좋은 뉴스가 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포항 영일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밑으로 꺾여서 빠졌잖아요. 예, 보이시죠?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됐나요? 밑으로 올라간 만큼 지금 다 뺐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역대급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얘가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없습니다. 얘가 예,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가 없어요. 물론 조금 요때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각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북경협주 뭐 인디에프, SG, 라파스, 다산네트워크,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을 지금 야 또 트럼프가 무조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순간 이렇게 위쪽에서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하다. 예,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요 자리에서 사는 것까진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나면 또 안 파셔요. 또 위쪽으로 더 먹어야지 라고 하다가 5만원 넘어 야 6만 5천원까지 봐야지 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테마주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나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는 시가총액이라도 커서 밑으로 떨어져서 대응이라도 가능하지. 일신석재, 다산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SG, 예, 그 다음에 라파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엄청 작고 뭐 주의 종목에 환기 종목에 뭐 난립니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잘못 물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아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800원 850원 정도 물려 있었는데 아 드디어 내가 정말 평소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오는구나, 내일 급등만 좀 나와주면 그냥 800원짜리에서 탈출해야지 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라. 절대로 신규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내일 또 오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이 뭐 내일 올랐는데 무슨 얘기야, 오늘 올랐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투자는 애초에 안 하시는 게 낫다. 그 습관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이런 테마주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예, 뭐 트럼프가 되건 안 되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선에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아서 그거에 확신에 차가지고 투자라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